안녕. 안녕하세요. 지니 아줌마예요. 네. 꾸미루기 지니의 북카페에 오신 여러분,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되셨나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바쁜 분주한 크리스마스 시즌을 지금 보내고 있죠. 네. 여러분과 약속한 것 같이 꼬마 정원에서는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책을 읽어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시즌에 맞춰서 계속 책을 읽어주도록 할게요. 네. 어, 너무 바쁘게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여기는 계속 눈이 오고 해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긴 했어요. 네. 하고, 뭐, 이렇게, 박싱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파티도 하고, 막 이렇게 분주히 사람들이 지내느라고, 지니 아줌마도 한 텀을 쉬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이, 약속한 대로, 이 꼬마 정원의 리니아는 프랑스 아이인데요. 이 아이가 1월에 어떤 내용으로 이 친구가 1월을 맞이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만나보러 갈까요? 네. 1월은 2018년 1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죠. 네. 2017년을 보내는 게 좀 섭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속 시원하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할 텐데, 친구들이랑, 아이들이랑 함께, 이렇게 행복한 새해 맞이를 위해서 새해가 돌아오면 이렇게 크리스마스나 막 연말 파티나 막 이런 것들 많이 하고 난 다음에 분주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뭐 하지? 할 때 이 꼬마 정원의 제뉴얼 2편을 꼭 읽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니 아줌마가 여러분을 향해서 꼬마 정원 1월 제뉴얼 1을 읽어줄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꼭 구독 버튼이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야지만 지니 아줌마 찾기가 쉬워요. 네. 자,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리네아 만나러 갑시다. 자, 꼬마 정원. 자, 리네아. 자, 프랑스 파리에 사는 리네아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자, 가봅시다. 프랑스에서도 지니 아줌마 이 사이트를 클릭을 했더라고요. 이 책을 보고, 이거 우리나라 책인데? 하고 클릭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리네아가 한 방울이 펑펑 내리는 날 창가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클로즈업해서 보여줄게요. 자, 이거 좀 보세요. 리네아가 지금 새들에게 먹이를 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네아가 이렇게 꾸며놓은 맛있는 냠냠냠냠냠의 새먹이들을 새들이 잘 먹는지 이렇게 창가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한방눈이 펑펑 내리는 1월에요. 네, 자, 그럼 리네아의 1월은 어떻게 보낼 것이고 또 리네아의 이름이 왜 리네아가 됐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할 거예요. 네, 프랑스에 사는 리네아를 만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자, 읽어줄게요. 자, 잘 들어보고 상상해 보세요. 안녕, 내 이름은 리네아야. 내 이름은 숲속에 피는 작은 분홍색 꽃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야. 하지만 나는 숲속의 꽃이 아니에요. 아스팔트에 핀 꽃이죠. 나는 도시 한복판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나무든 꽃이든 자라는 거라면 다 사랑한답니다. 나하고 친한 블룸 할아버지는 식물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고 그걸 나한테 전부 다 가르쳐 주었답니다. 블룸 할아버지는 정원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인데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어요. 블룸 할아버지는 초록색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답니다. 이 말은 식물 키우는 솜씨가 대단하다는 뜻이죠. 네, 블룸 할아버지가 여기 계신 할아버지예요. 이 블룸 할아버지가 리네아에게 식물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는데요. 이 할아버지가 식물을 연구하고 식물을 이렇게 기르는 할아버지인데 이 블룸 할아버지 손가락이 초록색이래요. 왜냐? 식물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키우느라
손가락이 초록색이 됐대요. 자, 그럼 옆에 계신 할아버지는 누굴까요? 옆에 계신 할아버지는 플룸 할아버지의 친구 할아버지예요. 자, 읽어줄게요. 자, 우리 아파트 위층에 살고 있는 블룸 할아버지는, 브러쉬 할아버지도 초록색 엄지손가락을 갖고 있어요. 브러쉬 할아버지는 블룸 할아버지와 오랜 친구랍니다.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서 함께 뛰어놀았대요. 브러쉬 할아버지는 근교에 있는 작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그 집에는 정원이 딸려 있어서 원하는 건 뭐든지 키울 수 있지요. 나는 늘 그 집에 가서 브러쉬 할아버지를 도와드리곤 한답니다. 크리스마스 때 나는 늙은 농부의 달력이란 책을 선물로 받았어요. 나는 이 책을 거의 날마다 뒤적거린답니다. 이 책을 보면 해가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짓고 달과 행성들은 언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해성은 언제쯤 나타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책에는 한 해 동안의 일기예보도 실려 있고요. 네. 브러쉬 할아버지는 약간 좀 과학자적인 그런 면이 계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리네아에게 브러쉬 할아버지께서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주셨는데요. 뭘 주셨다면 책을 주셨대요. 책을. 그 책 제목이 늙은 농부의 달력이라고. 농부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언제 해가 뜨고 언제 해가 지고 언제 서리가 내리고 언제 추수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을 쭉 적어놓은 건데요. 꼭 우리가 만나는 리네아의 식물일기나 이런 꼬마 정원 같은 어른의 책이죠. 근데 리네아가 그 책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네, 그래서 자, 이제 나는 나의 1년 12달을 차례로 이야기하려고 해요. 어느 달에 무엇을 했고 무엇을 관찰했는지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도시에 사는 새도 매달 한 마리씩 등장할 거예요. 계절은 어디서나 똑같진 않아요. 예를 들면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봄이 빨리 오죠. 하지만 이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 대한 프랑스의 이야기랍니다. 눈이 내리는 추운 날이면 새들은 어떻게 먹이를 구할까요? 나는 그게 항상 궁금하고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식당을 열어서 새들을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리네아가 이렇게 새들의 식당을 열은 거예요. 겨울에 1월 달에. 네. 그래서 이제 먹이들을 메뉴판을 정해서 먹이들을 달아주고 식당을 연 거예요. 머니를 안 받는 새들을 위한 식당. 네. 자, 그러면 한 번 더 가볼까요? 네. 겨울 내내 식당을 계속해야 해요. 메뉴는 다양해요. 식당에 와서 밥을 먹는데 익숙해지고 나면 새들은 혼자 힘으로 먹이를 찾는 법을 잊어버릴 테니까요. 내 식당에는 과연 누가 찾아올까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제 리네아가 이제 겨울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자, 겨울새한테 모이를 주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친구들도 엄마 아빠랑 함께 이걸 읽고 난 다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굉장히 재밌고요. 아이들이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어줄게요. 자, 여기 새가 나오고 막 이렇게 표도 있고요. 이 나뭇가지 좀 보세요. 나뭇가지에 이렇게 사과 먹다 남은 거, 이런 거, 견과류, 야자수 이런 것들 쭈루룩 붙여놨죠. 자,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할 거예요. 자, 지니 아줌마가 읽어주는 동안 여러분들은 상상하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해요. 네. 자, 겨울새한테 모이를 주는 법. 잊지 마세요. 겨울이 끝날 때까지 새들에게 모이를 주는 것을 그만두면 안 돼요. 하지만 너무 일찍 모이를 주기 시작해도 안 돼요. 그랬다가는 철새들이 먹이를 찾아 남쪽으로 날아가지 않고 이곳에 주저앉아 버릴지 모르니까요. 철새들은 겨울의 추위를 못 견뎌요. 나는 보통 크리스마스 때쯤 모이를 주기 시작해요.
도시에는 땅바닥에 모이를 내놓으면 안 돼요. 지들이 모여들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방 창문에 모이를 준답니다. 새집보다는 모이통이 나아요. 모이통이 모이를 주면 새들은 먹이 속에 똥을 떨어뜨리지 않고 모이통 가장자리에 앉아서 모이를 쪼아 먹으니까요. 새의 분비물은 살모넬라증 같은 병을 퍼뜨릴 수 있어요. 살모넬라증은 살모넬라 균이 일으키는 일종의 식중독인데요. 이 병에 걸린 새들은 살아남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비둘기, 까마귀, 까치, 갈매기는 무엇이든 주는 대로 잘 먹어요. 자, 그 밖에 새들이 즐겨 먹는 것들을 말해 볼게요. 껍질을 까지 않은 땅콩, 사과씨, 반으로 쪼갠 코코넛, 견과류, 이런 것들은 왼쪽 그림처럼 끝에 매달아서 나뭇가지에 그려둡니다. 새들에게 위험한 먹이가 있어요. 곰팡이가 피었거나 향신료 넣었던 것들, 소금을 넣은 먹이는 주면 안 돼요. 라고 말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새가 저기 보면 머플러를 머리에 쓰고 있죠. 겨울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네. 땅콩 말린 것. 네. 사과씨, 야자수 껍질, 또 이렇게 견과류 이런 것들 주는데요. 양념이 된 것들 주면 안 되고요. 곰팡이 핀 것도 안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쭉 이렇게 적어놨어요. 엄마 아빠 여러분 이 책을 꼭 빌려서 아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리네아가 지금 새먹이 식당에 새먹이 주는 통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네. 박새를 부르는 종도 만들고요. 이거 보세요. 종도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죠, 리네아가. 자, 읽어줄게요. 박새를 부르는 종. 우선 화분을 크지 않은 걸로 해서 하나 준비한 다음에 밑바닥 구멍에 들어맞는 길다란 막대기를 구합니다. 그리고는 마가린 한 덩이를 냄비에 넣고 녹여요. 마가린이 다 녹으면 모이를 조금 넣고 불립니다. 기름이 굳어버리기 전에 모이를 넣어야 해요. 이제는 화분 구멍에 막대기를 끼우고 화분 바닥에 기름을 조금 붓습니다. 기름이 굳으면 조금 더 부어서 그것도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놓아두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기름을 전부 다 부은 다음 막대기까지 냉장고에 넣어둡니다. 기름이 모두 단단해지면 박새를 부르는 종이 완성이 돼요. 잠시 시간이 지나자 수많은 박새들이 날아왔어요. 특히 겨울철에 기름기를 좋아하는 큰 박새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네.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마가린을 녹여서 붓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종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소리 나는 종이 아니라 마가린을 굳혀서 냉장고에 넣어서 굳혀서 이렇게 새를 부르는 종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참새에 대해서 쭉 나오죠. 참새에 대해서도 읽어줄게요. 잠시 시간이 지나자 박새들이 날아와 겨울철 기름기 좋아하는 큰 박새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참새는 세계의 거의 모든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새랍니다. 참새는 1년 내내 우리들 가까이에 머무는 진짜 도시새죠. 참새가 말똥 속에 든 씨앗을 먹고 살 때는 훨씬 흔하게 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도시에 많이 없어요. 참새는 처마 밑이나 환기창 속에 둥지를 틀어요. 해마다 새끼를 10마리 내지 15마리 낳지만 도시의 온갖 위험을 피할 줄 아는 새끼들만 살아남아요. 참새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동시에 꼭 똑같은 일을 합니다. 앉아서 쉴 때도 함께 쉬고 날아갈 때도 한꺼번에 날아가고 암컷은 수컷보다 몸 색깔이 밝아요. 자, 도시의 새들이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해요. 자, 이거 볼래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자, 여기 보면 도시의 새들이 살아가는 법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거 보세요. 호수에 가서 리네아가 이렇게
오리들이랑 구스랑에게 막 먹이를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도시에서 새들이 살아가는 법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오리털 잠바가 얼마나 따뜻한가를 생각해 보면 온몸에 솜털과 깃털로 덮여 있는 새들은 정말 따뜻하게 옷을 입고 있는가를 이해할 거예요. 하지만 작은 새일수록 겨울에 살아남으려면 더 많이 먹어야 해요. 작은 새는 날마다 몸무게의 2배가 되는 먹이를 먹어야 한대요. 겨울에는 먹이를 찾기가 어려워요. 벌레도 없고 씨앗도 없고 씨앗은 눈 속에 파묻혀 있고 물도 없답니다. 물도 꽁꽁 얼어버렸지요. 겨울이 오면 많은 새들이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남아있는 새들도 있어요.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는 요령을 터득한 텃새예요. 나는 한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곳에 자주 가요. 추운 겨울에는 그곳에 사는 새들을 위해서 날마다 7자루가 되는 모이가 뿌려진답니다. 하지만 모이 자루가 빵 부스러기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빵 부스러기만 먹은 새들은 병에 걸려요. 빵 부스러기에 씨앗과 비계와 새콤한 광규를 섞어 먹여야만 새들이 비타민 섭취하면서 거기에 갈 때면 나는 대개 갓 구운 빵, 삶은 감자, 잘게 쓴 양배추, 양상추 그리고 씨앗을 담은 종이 봉지를 가져가요. 어떤 새들은 한쪽 다리에 숫자를 적어 고리가 매달려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같은 새가 해마다 다시 돌아오는지 알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이나 한 해도 빠짐없이 돌아온 백제도 한 마리 있답니다. 물새한테는 물속에 모이를 뿌려줍니다. 물새는 땅으로 올라오게 하면 안 돼요. 땅에 올라오는 순간 차에 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렇게 말했어요. 자, 이거 보세요. 아우, 리니아는 참 재미나게 살아요.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먹이를 굉장히 신경을 쓰네요. 그 집에 그러니까 뭐 집에 키우는 고양이, 강아지 뭐 이런 사료를 줄 때와 똑같이 이렇게 비타민도 생각하고요. 이렇게 신선한 것들로 준비해서 호수에 가서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리니아는 참 마음이 예쁘다, 그죠? 엄마, 아빠 여러분들도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셔서 겨울에 철새들에게나 이렇게 오리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는 그런 교육을 하면 아이들이 참 나눔이 뭐고 이렇게 훌륭하게 잘 자랄 것 같아요. 겨울에 호수에 얼마 전에도 제가 가봤는데 겨울에 호수에 가보니까 오리들이 이렇게 물에서 반은 얼어 있는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반은 얼어 있는 그 반 녹아 있는 물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고요. 이렇게 사람들이 먹이를 뿌려주고 하는데 빵 부스러기를 주로 많이 뿌려주거든요. 과자 부스러기. 근데 그런 거 먹으면 건강하지가 못하대요. 그러니까 과일 말린 것도 뿌려주시고요. 이렇게 견과류도 뿌려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데리고 나가셔서요. 자, 그러면 1월 거는 이렇게 읽어드리고요. 자, 1월에는 리네아가 이렇게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철새들이랑 함께 놀면서 먹이도 주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자, 이건 프랑스 리네아의 이야기고요. 지니 아줌마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1월에는 어떻게 지냈냐면요. 되게 지니 아줌마도 리네아 못지않게 나중에 동화책에서 만나게 될 텐데요. 되게 신기하게 살았어요. 지니 아줌마도. 지니 아줌마가 살던 곳은 산속이고 숲속인데요. 지니 아줌마가 겨울이 되고 12월부터 막 동지가 지나서 막 추워지잖아요. 추워지면 그때 이렇게 산에서 물이 콸콸콸 내려오다가 내려오는 모습 그대로 얼음이 쫙 얼어요. 그러면 그 흐르는 물이 위에서 이렇게 폭포처럼 흐르는 물이 얼으면요. 하얗게 얼어요. 네.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얼음
공원? 뭐 이런 얼음 공원이나 이런 얼음을 올려놓고 조각해 놓은 조각품 공원 이런 데 가면 느끼겠지만 얼음을 이렇게 물을 팍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 물을 얼리면 물이 하얘요. 얼음이 하얘요. 그래서 그 하얀 얼음에 이렇게 폭포처럼 하얗게 얼려서 얼음 정말 엘사가 나올 것 같은 얼음 궁전이 되어요. 그러면 지니 아줌마는 이제 언니랑 동생들이랑 함께 그 얼음판 위에서 노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얼음이 굉장히 꽉꽉 얼어 있기 때문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앉아서 그 하얗게 이렇게 내려온 얼음 궁전 앞에서요. 상상을 하면서 노는 거예요. 얼음 왕국을 상상하면서. 그리고 막 모양이 뭐 사슴 모양으로 얼은 것도 있고 곰 모양으로 얼은 것도 있고요. 꽃 모양으로 얼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나뭇잎이 그대로 바로 얼어버려서 나뭇잎 모양도 있고요. 왕관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 자연의 섭리대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그대로 탁탁탁탁 얼었기 때문에 너무너무너무 신기한 장면들이 펼쳐져요. 그래서 그 위에서 그 조각들로 가지고 놀았던 아주 멋진 기억이 있어요. 네. 아이들 데리고 춥다고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요. 겨울의 풍경들을 한번 만나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크리스마스도 지났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해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요. 해맞이 구경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산속이나 이런 곳에 아이들 데리고 가셔서 시냇가에 얼음이 얼어놓은 모습 뭐 이런 것도 보여주시고요. 얼음 궁전도 구경시켜 주시고 이글루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놨는 그런 것도 구경시켜 주시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 좋겠어요. 리네아처럼. 네, 겨울 동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러면 지니 아줌마가 약속했던 12월에 리네아가 마지막에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싹 훑어볼까요? 자, 지니 아줌마 너무 바쁜 관계로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못 해줬잖아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해줬죠. 리네아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렇게 타일 이렇게 다 조각조각 붙여서 액자를 만들어서 선물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는 동지라는 게 있어요. 동지. 여러분 지금 동지가 지났거든요. 크리스마스 전에 동지가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팥죽을 끓여 먹죠. 한국에서는 새알동동 팥죽을 끓여 먹고 그러죠. 자, 이 동지가 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줄게요. 자, 브러쉬 할아버지한테 줄 선물로는 네모난 납작한 통조림 깡통으로 그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12월 21일이나 22일은 1년 중에 가장 밤이 긴, 자, 12월 21일이나 22일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동지랍니다. 그러니까 해가 가장 짧다는 얘기죠. 북극권보다 위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온종일 태양이 아예 뜨지 않아요. 네,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지니 아줌마 도요. 약간 북극권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어두웠어요. 해가 없이. 자, 그래서 온종일 태양이 아예 뜨지 않는 곳도 있어요. 노르웨이 북부에 있는 바르드라는 도시에서는 꼬박 2달 동안 태양을 볼 수 없어요. 1월에 태양이 처음으로 다시 떠오르면 그 도시 사람들은 축포를 쏘고 아이들을 모두 하루 종일 휴일을 얻어서 학교에서 쉰답니다. 학교를 쉰답니다. 해가 떴으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야 하니까요. 자, 이맘때 도시에는 멋쟁이 새가 아주 많아요. 또 리네아는 새 이야기를 해요. 멋쟁이 새는 여느 때는 숲속에 살지만 겨울새는 숲에서 먹이 찾기 어렵기 때문에 도시에 내려온답니다. 자, 이 새 구경 한번 해보실래요? 자, 이 새 보세요. 멋쟁이 새라고 써놨죠. 네, 리네아가. 네, 멋쟁이 새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네, 멋쟁이 새는 나무에 새로 돋아난 싹을
듣기 시작합니다. 네, 그걸 먹는데요. 옛날 이야기에 따르면 멋쟁이 새 한 마리가 예수님이 쓴 가시 면류관에서 가시를 빼내어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했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피 몇 방울이 멋쟁이 새한테 묻어서 멋쟁이 새가 이렇게 영원히 빨갛게 물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이런 이야기를 리아가 이제 유래로 내려오는 얘기를 했어요. 이 멋쟁이 새는 아내한테는 예수님의 피가 묻은 게 분명합니다. 앙컷의 가슴은 빨갛지 않고 그저 발그레 하고요. 붉은 가슴 지바퀴에 대해서도 똑같은 전설이 있어요.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네요. 새가. 자, 그리고 또 이제 리니아는 이런 것도 했었어요. 하트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서 이거 보세요. 크리스마스 트리에다가 하트 바구니를 달았어요. 예쁘죠? 네. 이렇게 안녕 여러분 하고 이렇게 달고 있어요. 크리스마스 장식을 이렇게 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이거 보세요.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예쁘게 달았죠. 자, 그리고 리니아는 견과류에 대해서 견과류는 어디서 올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눠줘요. 요 견과류 이야기는요, 제가 2018년 12월이 되면 읽어줄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리네아의 1월 이야기를 벌써 진이 아줌마가 읽어주었어요. 그러면 미리 새해를 맞은 거다, 그죠? 네, 이 책을 이렇게 동영상을 올려두면 1월에 클릭해서 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미리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네, 2018년 새해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8년 새해에도요, 변함없이 엄마 아빠 여러분 책을 많이 읽어주도록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미디어에서 접하게 되었는데요. 아빠가 책을 읽어주는 것가 굉장히 아이들에게 영향력이 크대요. 그러니까 아빠 여러분 분발하시고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어주는 멋진 아빠가 되도록 해요. 네, 그리고 반드시 스킨십 하면서 읽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리네아 이야기처럼 이렇게 1월에는 아이들하고 함께 새 구경도 하시고요. 1월의 풍경들을 많이 아이들 눈 속에 가득 담아줄 수 있는 멋진 부모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네, 지니 아줌마의 꾸미르기 지니의 북카페에서는요,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계속 꿈을 키워가면서 책을 읽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라고 가르쳐 드릴 테니까 함께 계속 나누도록 해요. 제가 읽어주는 책은 아이들이 바로 이거 영상을 보면서 그래 하고 아이들이 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여러분이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읽어주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거예요. 네, 같이 보셔도 되고요. 네, 그러면 지니 아줌마가 읽어준 1월 이야기가 너무나도 즐겁고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리네아와 함께 행복한 프랑스 리네아의 이야기였어요. 겨울 보내도록 해요. 행복한 겨울 보내세요. 네, 그러면 해피 뉴 이어. 안녕 여러분. 다음 1월에 다시 만나요. 네, 반가웠어요. 안녕.